오동권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여고생 17살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원고를 촉구했습니다. 오선현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6살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성폭행, 불법 촬영 등 모두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채원 양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직장 동료 A씨 자택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장 씨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도주자금 100만 원도 챙긴 뒤 16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 씨는 지난달 5일 이채원 양을 목격하고 1.2km를 미행한 뒤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이후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세훈이의 죽음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목적에 대해선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가족은 더 이상 이제 가족과 함께할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비탄하고. 이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서 소방노조는 이 양에게 명예소방가증을 수여했습니다. YT의 오선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기업 해산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의 대표자들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체적인 세무 규모 등을 밝힙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0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세입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 세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익은 전 경찰청장을 소환합니다. 윤 전 청장은 통일교 수뇌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주재하는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정 2년차 실용 외교를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어느덧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포괄적인 교섭요구 증가도 교섭 단위 과도한 세분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급식업체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무시설 개선 권한이 원청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한해 하청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변화에 경영계는 이른바 교섭 쓰나미가 현실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시행 100여일이 지난 현재 원청 439곳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시행 첫 달 363곳이 교섭 요구를 접수한 뒤 4월 49곳, 5월 23군데로 추가 제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노란봉투법 때문에 1년 내내 교섭만 할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구석 단위 분리를 결정한 곳은 신청이 들어온 29개 원청 중 12곳. 고용노동부는 분리된 12곳 원청의 최대 분리 사례가 3개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양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력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의 과도한 쪼개기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섭 요구와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증가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많은 하청 노조들이 앞서 교섭 요구 등을 제기한 비슷한 처지의 기업 상황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본 뒤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정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화합니다. 여기서 아낀 재원으로 어르신들의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대한노인회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현행 65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운송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절감한 지원을 바탕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지하철 이용은 떨어지는 반면 버스 이용은 커지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거주지가 지하철역과 가깝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항목했습니다. 버스비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병원하고 장보기 등의 일상 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간의 교통복지가 지하철 위주로 제공되어 있어서 실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수요하고는 좀 괴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의회에서도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본회의 의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조례안 통과에 이어 무임승차 연령도 상향될 경우 어르신들 교통복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YTN 양혜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축구 대표팀이 결전지인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도착 2시간 전부터 팬들과 현지 교민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전광판에는 태극기와 한글 환영 메시지가 등장했고 현지 경찰이 호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강남의 기업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